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부학교실 김영태입니다. 의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의학 용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의학 용어 전체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용어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아카데미아에서 만든 알기 쉽게 풀이한 의학 용어라는 책을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학 용어를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쉽게 의학 용어를 배울 수 있도록 잘 편집된 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모두 18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장 의학 용어의 기본 구조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합니다. 제1장 의학 용어의 기본 구조. 의학 용어는 다른 언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표현하는 어근이 있고 거기에 의학적 표현을 위한 접두사나 전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의학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어근에 접두사나 전미사를 붙일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형 모음을 사용하는데요. 주로 알파벳 O가 사용됩니다. 아무튼 의학 용어는 어근과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나 뒤에 붙는 전미사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낸다 라는 기본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접두사, 어근, 전미사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근과 전미사만으로 구성되는 의학 용어들이 있고 접두사와 어근만으로 구성되는 의학 용어도 있습니다. 또한 접두사와 전미사만으로도 의학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근과 어근이 뜻을 만들고 거기에 전미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 용어를 만들어내는 어근과 접두사, 전미사라는 기본 구성 요소들이 조합되어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의학 용어들이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어근과 전미사만으로 구성된 의학 용어의 경우입니다. 자, 게스트라이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염이라는 용어입니다. 위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게스트로는 스토막, 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라고 하면 스토막이라고 표현하지만 의학 용어에서는 스토막을 표현할 때는 게스트로라는 어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토막의 형용사형은 게스트릭입니다. 따라서 의학 용어 중에 게스트로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위, 스토막을 뜻합니다. 게스트라이티스의 뒤에 붙어있는 ITIS는 염증, 인플라메이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미사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에서 발생하는 염증의 의학 용어는 모두 ITIS라는 전미사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게스트라이티스는 위에 생긴 염증, 즉 위염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어근과 전미사로 하나의 의학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어근과 전미사만으로 구성하는 의학 용어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헤파타이티스, 간염입니다. 간을 뜻하는 히페토, 어근에 염증을 뜻하는 ITIS라는 전미사가 붙어 만들어졌습니다. 카다이티스, 카다이티스도 마찬가지로 심장을 뜻하는 카디오라는 어근에 ITIS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심장염이라는 카다이티스를 만듭니다. 카디알러지, 심장을 뜻하는 카디오에 학문을 뜻하는 전미사인 얼로지가 붙어서 심장학, 카디알러지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어근이 있고 그 앞에 접두사가 붙고 뒤에는 전미사가 붙는, 즉 접두사, 어근, 전미사로 구성된 의학 용어입니다. 페리아스라이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around, 즉 주변을 뜻하는 페리와 관절, 조인트를 뜻하는 아스로, 그리고 염증을 뜻하는 전미사인 ITIS가 붙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Inflammation around joint, 우리말로 옮기면 관절 주위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의학 용어를 몇 개 봐볼까요? 펜 히스테렉토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접두사 펜은 전체를 뜻합니다. 히스테로는 자궁, 우테러스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전미사 액토미는
수술적 방법으로 몸에서 조직이나 장기를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로 절제술이라고 표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펜히스테렉토미는 어떤 질병 때문에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술법인 자궁 전 절제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두사와 어근 그리고 전미사로 구성된 의학 용어를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접두사와 어근만으로 형성된 의학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도카디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안쪽을 의미하는 엔도와 심장을 의미하는 카디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심장 속막입니다. 심장벽의 세 층 중 가장 안쪽 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접두사와 어근만으로도 의학적 의미를 표현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처럼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된 용어를 보면 서브룩세이션, 아탈구입니다. 디스로케이션 하면 완전한 탈구를 말하는데 서브룩세이션은 부분적인 탈구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아래라는 뜻의 서브와 탈구라는 다른 표현인 룩세이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탈구를 의미하는 디스로케이션이란 단어는 이미 접두사인 디스가 로케이션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탈구를 표현할 때는 서브룩세이션으로 표현합니다. 레터럴 플렉션, 이 단어는 굽힘을 뜻하는 플렉션 앞에 가쪽을 의미하는 레터럴에서 온 레터럴을 접두사로 사용해서 옆 굽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모노사이트도 마찬가지죠. 하나를 의미하는 모노와 셀, 세포를 의미하는 사이트가 합쳐져서 모노사이트, 단구를 만들어냅니다. 의학 용어 중에는 특이하게도 어근 없이 접두사와 전미사만으로 만들어진 용어도 있습니다. 니어플래즘, 이 단어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새로운, 뉴라는 뜻의 니오와 포메이션을 뜻하는 플래즘이 합쳐져서 새롭게 생긴 것인 종양, 튜머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어근과 어근이 하나의 뜻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전미사가 붙어서 형성된 의학 용어의 경우입니다.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가 있는데요. 이미 앞서 스토막, 위를 뜻하는 게스트로가 창자, 인테스틴을 뜻하는 엔테로 앞에 붙어서 위창자라는 뜻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염증을 의미하는 ITIS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형성된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위창자염 또는 위장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학 용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이들이 어떻게 의학 용어를 형성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의학 용어는 크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과 구성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다면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소개한 이 의학 용어 교과서에는 전미사들을 종류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적 상태를 표현하는 전미사부터 치료와 수술을 표현하는 전미사, 그리고 진단이나 검사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전미사까지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접두사들도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먼저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부터 수를 나타내는 접두사, 측정 단위의 수를 표현하는 접두사와 시간이나 속도를 나타내는 접두사, 그리고 색을 표현하는 접두사와 크기나 정도를 표현하는 접두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 접두사,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 성상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것들을 당장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다양한 전미사와 접두사들이 의학 용어를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새로운 용어를 만나게 될 때 쉽게 그 용어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책의 1장에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결합형 용어들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을 배워가기 위하여 의학 용어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해부학부터 시작하는 의학은 용어와의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말은 하나씩 배워가는 것처럼 처음 접하는 용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용어의 구성을 이해하고 그 용어에 쓰인 어근과 접두사, 접미사를 따져봄으로써 새로운 용어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의학 용어를 본격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면 이런 종류의 의학 용어 책을 구입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책의 편집이나 내용이 매우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학 용어를 학습한다면 여러분들의 의학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